사건과 뉴스들 토대로 급등주 수사해보겠습니다. 급등수사본부 진행의 정은서입니다. 복잡한 시장에도 단서는 남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남겨진 급등의 단서들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추적해보시죠. 자주 겪는데도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이런 변동성 장세입니다. 오늘 마감 결과만 놓고 보면 보합권인 것 같은데 장중간대 7,800포인트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거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장의 움직임, 과연 좀 다소 거칠었던 숨고르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조정의 시작으로 봐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결국 코스피는 일단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마감을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개인의 화력으로 8,100선은 그래도 지켜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오전장까지만 해도요, 분위기는 좀 평온했죠. 미국발 훈풍과 함께 유가금리 안정과 함께 우리 증시는 정말 간단한 가벼운 숨고르기 같은 수준의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심시간 무렵에 이란에서 보복 공격을 단행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 지수 급격하게 낙폭을 키웠습니다. 여기에요. 또 오늘 한국금융통위원회의 매파적인 동결 기조까지 우리 확인을 했다는 점 불편하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표, 4월 PC 가격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갔다는 점은요, 내일장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조금은 남겨놓은 포인트일 텐데요. 우리는 오늘 저녁 어떤 레이더를 켜두고 시장에 집중을 해봐야 할까요?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죠. 시장 마감 상황 보러 갈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 지점이었습니다. 잠깐 빨간불 켜기도 했는데요. 낙폭을 굉장히 키워서 이때 이제 뉴스가 이란 쪽에서 날라왔고요. 7,841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끌어올리면서요. 8,18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볼게요. 네, 오늘 코스닥은 더 마음 아프죠. 사실 오른 것도 없는데 더 빠지는 게 너무 야속하기만 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1,066포인트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그래도 끌어올려서 2% 하락한 1,104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열어볼게요. 네,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홀로 강하게 방어해낸 하루였습니다. 기관과 함께 외국인 팔아내는데 지금 외국인은 15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조단위 물량이라는 점, 그래도 장중한데 3조 원까지 매도 물량 컸었는데 조금은 줄였네요. 계속해서 이 매도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우리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볼게요.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사자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홀로 차익 실현 나선 모습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 어떤 종목에 집중했을까요? 순매수 상위 리스트 보러 갈게요. 네, 오늘 투톱에 대한 가장 강한 이제 또 팔자세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를 지금 계속해서 굳건히 지키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삼성전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가 쉬어갈 때도 삼성전기의 기세는 무서운데요. 오죽하면은 시장에서 이제 삼전을 말하는 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전기를 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장에서도 185만 원 안착에 성공했는데 정말 우리 앞자리 2를 볼 수 있는 건지 예의주시해봐야겠고요. 또 오늘 이제 시장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도 2차 전지주의 훈풍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특히나 그 뉴스를 가져온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삼성 SDI도 함께 동반해서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지금 랭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소부장주들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래도 파도는요.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붙으면서 견조하게 좀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파도로 계속해서 몰리는 외국인들의 수급 어떻게 봐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리스트 열어볼게요. 네, 오늘 기관들은요. 하이닉스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오늘 투톱에 주가가 엇갈렸었죠. 하이닉스는 2% 상승, 삼성전자는 4대 낙폭을 그렸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의 약 95%까지도 추격한 93%까지도 근접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투톱의 움직임도 우리 예의주시해봐야겠고요. 역시나 2차 전지 색채 짙습니다. 삼성 SDI 그리고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기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LG 이노텍까지도 랭크돼 있습니다.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 90만 원까지 나왔는데 개인도 함께 많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애프터마켓 시세 확인하러 갈게요.
상승률 사기 종목부터 보시면요. MLCC 관련해서 사막 콘덴서 그리고 삼성전기 관심 뜨겁습니다. 2차전지 쪽 LG에너지솔루션과 LNF까지도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 잠시 후에 2차전지 이야기도 자세하게 다뤄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노타 그리고 한중 NCS, 클로버, T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도 일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열어볼게요. 네, 오늘 거래량은 삼성전자 쪽으로 실리고 있지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 LG CNS까지 확인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바이오주, D&D 파마테 오늘도 시세 이어갑니다. 이민 온시아까지 함께 엮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많이 궁금하신 점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급등수사본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번에는 차트를 통해 급등주 시그널 찾아보는 급등주 CSR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이죠. MPNW 정종택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장 변동성이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말아 올린 거 그래도 시장의 힘이 좀 대단하다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오늘 오후 4시부터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리밸런싱 지금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가 나온 걸로 지금 자막이 뜨고 있네요.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또 따끈따끈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국민연금 기금연금위원회 오늘 열렸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좀 열렸었고요. 그걸 사실 제가 오늘 시황계에 제일 마지막 주에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것부터 좀 먼저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오늘 뭐 장중 시장의 좀 움직임들을 본다면 이제 경계 심리가 좀 앞서다 보니까 장중에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은 매우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이미 지금 20% 비중을 좀 넘는 구간에 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추가적인 룸을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또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다고 첫 번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에 여러 가지 좀 이벤트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미국이 이란이 어떤 드론을 공격했던 그 발사 지점을 다시 한번 원점을 타격했다라는 이슈로 좀 인해서 가장 유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좀 주식이죠. 예, 흥국성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 넘는 주가 움직임을 보였다가 좀 반납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런 쪽에 테마가 형성되는 종목들을 좀 접근한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손절 라인을 잡고 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타협 지점은 좀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좀 대응하는 파트라는 부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전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상장이 됐었습니다. 어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는 양극화 같아요. K자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대부분 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는 1년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주가가 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극소수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요. 기술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ADR 지표를 보더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오늘 8,000포인트를 사수하긴 했지만 사실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상대 지수로 표현한 게 이제 ADR 기술 지표인데 이 지표 자체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을 당시만큼에 지금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쏠림 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신용과 미수 그와 관련된 얘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기업에 더 집중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부분들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 좀 보여지고요. 앞으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사실 좀 있었잖아요. 한국은행이 오늘 K 전도표 발표가 있었는데 연내에 좀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또 변동성을 더 키우기도 했고요. 그럴수록 저는 종목에 대한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6월까지 좀 중요하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최근에 좀 시장 얘기할 때는 종목 장세가 좀 다르게 좀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대신 좀 극소수로 정말 대형주 위주로 현대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그룹사까지 그런 기업들 일부만 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좀 수급의 온기가 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6월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지치신 좀 투자자분들도 힘내시고 또 6월 달엔 좀 다시 한번 좀 달려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 리밸런싱 결과가 발표가 된 거고 20% 정도로 확정이 된 건데 현재 보유한 비중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종목들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시장이었음에도 굉장히 강하게 힘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그 뉴스의 중심에 있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21선을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도 나왔는데 시장의 숨고르기 속에서 잠시의 피난처 역할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질적인 힘을 가지고 좀 우리가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대규모 ESS 수주 발표가 좀 있었었죠. 그 고객사는 DTE 에너지라는 미국 회사이고요. 동사의 최종 고객사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의 수주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는데요. 사실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소외됐었잖아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자체가 격차도 굉장히 좀 크게 좀 벌어진 상태이고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된 얘기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하고요. 사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업종들을 좀 보자면 역시나 바이오, 2차 전지 당연히 뭐 ESS를 좀 포함시키고 있을 것 같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섹터들도 시장 따라서 좀 소외되긴 했지만 오늘 중요한 또 재료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해주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든지 또는 삼성 SDI로 좀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한중 NCS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좋았고요. 아무래도 저는 투심에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또 재료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사실 바닥권에서 오늘 유의미한 좀 갭상승이 나오면서 모든 이평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좀 차트적인 흐름들도 보면서 한번 설명도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시장 따라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은 했습니다. 보면 ESS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는 ESS 관련주들이 항상 흐름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고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였죠. 그리고 작년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도 ESS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반영됐지만 좀 단기적인 좀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지수 따라서 코스닥에 따라서 좀 종목들도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 장기평선을 좀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캔들 자체가 모든 좀 이평선을 좀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의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요 갭자리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요 갭자리 구간에 좀 들어온다면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삼성 SDI와도 좀 주가 흐름은 좀 다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갔다가 좀 눌림목 상태에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폭이 적었기 때문에 장기평선 지지받으면서 오늘 갭을 좀 띄우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도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평선 부근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까지 같이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삼성 SDI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좀 강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본주를 포함해서 뭐 신성 SAT라든지 또는 율초나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다시 한번 좀 주가가 반응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ESS에 대한 관심도는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키워 나갈 시점이라는 거를 오늘 좀 LG에너지솔루션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을 기대해봐도 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까지도 우리 관심도 높여봐야겠다 이렇게 접목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2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D&D 파마텍 준비해봤어요. 사실 이제 어제 임상 호재에 안고 상한가 가고 오늘도 시세 이어갔습니다. 네. 보니까요, 오늘 또 간경화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 속도를 높인다 이런 호재도 붙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10만 원 안착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추세를 어디까지 열어놓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좀 기술 이전의 기대감은 더더욱 좀 커지고 있는 국면 같아요. 네. 워낙 또 매력적인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고요. 사실 그동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근 6개월 가까이 좀 주가가 좀 헤매고 있는 섹터였잖아요. 네. 대부분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플랫폼 회사들이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모두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뭐 지난번에는 한올바이오 파마가 좋은 좀 주가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물론 오늘 좀 셀리포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조정폭이 있었고 그 다음 바톤을 좀 이어받아서 D&D 파마텍이 좋은 또 임상 결과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도 사실 6개월 동안 하락폭을 만회시키면서 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갭상승해서 좀 올라갔다가 좀 눌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만들어졌던 장대 양봉의 조금의 일부만 좀 눌러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도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메시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고요. 세계적인 빅파마들도 동사에 대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심도를 좀 계속 좀 키울 거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매우 높고요. 반등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좀 경신해주는 모습들까지 좀 이어졌는데요. 아마 D&D 파마텍의 호재가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도 좀 계속 키워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번 주에는 아스코라는 그래도 미국 아마케, 중요한 세계 3대 아마케가 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6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뇨학회도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 학회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반영시킨 것 같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들, 사실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장에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소외를 받았던 섹터였거든요. 결국 좀 막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주요 기업들의 호재가 좀 나왔고 동반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도 좀 힘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D&D 파마텍은 우선 실적이 잘 나온 본주로서 관심을 좀 키워보시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분명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계속 관심도를 키워나가자는 측면에서는 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좀 대장 역할을 해줬던 D&D 파마텍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D&D 파마텍 이제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고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의 그중에서도 중심주, 대장주였던 D&D 파마텍의 호재로 우리 기대감 더 키워봐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차트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해본 종목은요, PKC인데요. PKC 같은 경우 사실 디램의 낸드화나 뭐 지금 고단화 낸드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여기에도 필수적인 게 이제 PKC에서 만드는 반도체 특수가스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용량이 늘어가면 수혜 기대감이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보니까 또 대규모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장기 이평선 정말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네. 이 추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네.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요. 내일 뭐 추가적인 좀 상승 나왔다가 눌리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특수가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들이 좋았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TMC라는 기업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꽤나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줬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사명이 바뀌기 전에 사명은 백광산업이고요. 사명을 지금 바꿔서 PKC라는 기업으로 좀 사명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지금 HBM 선단 공정 과정이라든지 또는 낸드 쪽도 지금 굉장히 높이 쌓는 적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낸드 쪽으로도 좀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고요. 특수가스 사용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질 겁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후로 고순도 염화수소에 대한 공급 확대 요청에 대한 뉴스들이 좀 주가에 좀 빠르게 좀 반영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3개 종목을 좀 준비했지만 그래도 제일 작은 좀 시가총액 기업이기도 하지만 실적에 대한 좀 턴어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좀 기업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다면 오늘 뭐 장기평선 좀 돌파하고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차트 한번 흐름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최근에 만들었던 고점과 저점의 좀 중심 라인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떤 재료와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요. 그런 급등 이후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포인트는 궁극적으로 숫자에서 나올 겁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2차 전지 쪽과 관련된 새만금 지역에서에 대한 프로젝트도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2차 전지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앞으로 계속 받아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이 움직임은 앞으로의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의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좀 기업들은 상한가가니까 좀 부담스럽다 생각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첫 돌파하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대양봉의 뭐 7,250원 요 라인부터는 중심가까지 좀 편하게 모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리에 눌림목을 만들면서 재차 오늘 만들어준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숫자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종목을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PKC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도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고 이제 막 시작의 단계다라고 하니까요. 이 종목도 우리가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정종택 위원의 수익사건 파일 열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의 상승률 탑5 종목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주신 모든 종목들 목표가 달성하고도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GN비스코 무려 181.9%고요. 인텍플러스 목표가 달성하고도 146.7%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NCS, DI동일, QRT 역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 점검받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먼저요. 인텍플러스부터 볼게요. 인텍플러스 이 종목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고요. 지난주에도 한 차례 점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신고가 돌파 나왔고요. 지금 자리 추격 매수도 가능한 구간인 건지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네, 딱 실적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61선이라는 게 사실 3개월 단위의 실적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인데요. 그 실적선을 딱 내딛고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전고점을 빠르게 돌파하면 유의미한 흐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차트함을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바로 요 라인이었죠. 직전 고점 라인인 35,000원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좀 추가 상승까지 나왔고요. 지난번 만들었던 5월 26일 날 양봉의 좀 중심 라인까지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또 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워낙 몰랐다 보니까 빠르게 좀 올라갔었고 다시 한번 그 기대감을 키워가면서 지난주에도 멋진 좀 랠리를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아직 좀 유효하고요. 충분히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 기대감도 크고요. 뭐 2차 전지 또 조금의 좀 하나의 좀 엣지 포인트라는 것까지도 같이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오늘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좀 많이 밀렸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동사도 2, 3거래일 조정받고 다시 한번 섹터 투심이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나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상승 여력 더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이번에는 LK캠입니다. 소개해 주시고 또 바로 다음 날 11% 급등하면서요. 이 박스권 상단 아주 강하게 노크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악재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인데 워낙 역대급 또 수주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니만큼 우리가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의 신규 진입의 기회로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오히려 지난번에 좀 싸게 못 사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충분히 또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이고요. 좀 차트화면 좀 보여주시면 동사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평선 라인 부분까지는 내려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미 그 위에서 좀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선 얘기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좀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왔던 이 36,000원짜리 언더에서는 충분히 좀 계속적인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상당 기간 동안에 요 박스권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분기 숫자가 좀 좋았고 1분기보다는 또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들은 대부분 모든 기업들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고 한다면 2분기 기대감도 좀 중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그만큼 또 가두리가 또 길었던 것만큼 상승의 힘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자, 올해 2월에 만들어졌던 요 자리 부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4만 원은 만약 돌파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5만 원까지 좀 상당히 좀 열릴 수 있는 기업이었는데 좀 시장이 좀 부침을 받으면서 코스닥 따라서 조금 밀린 자리고요. 오히려 못 사신 분들한테는 매수의 기회고 다시 한번 4만 원을 넘어서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들이 실적에 좀 근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에 기반한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의 우리 상승 여력 LK캠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오늘 WCP 가져와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WCP 준비를 좀 했고요. 대표적인 뭐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리막이라고 한다면 좀 가격적인 사이클이 좀 불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좀 생산량을 좀 줄이고요. 가격을 좀 인상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격 상승 사이클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좀 판단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동사의 또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못지않게 삼성 SDI도 최근에 고객사를 계속적으로 다변화시키고 있고요. 그 수주의 모멘텀도 사실 ESS라든지 뭐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들도 충분히 좀 같이 좀 받아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유럽 쪽에서는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SS와 전기차 회복 속에서 삼성 SDI 좀 질주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수혜를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고요. 뭐 당장 실적이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부터는 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 60일 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선에서 좀 지켜주고 있고요, 주가가. 그리고 여기가 좀 유의미한 바닥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오늘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좀 지키지 못하고 상승폭을 좀 반납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흐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래량 실리는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초가가 좀 손절가 라인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이 손절가 라인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4월 29일에 만들어졌던 고점을 돌파해서 또 전고가 랠리를 갈 수 있는 기업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뭐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었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도 잘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완만하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500원 잡아보고요.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CP 지금 4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달달하게 녹아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22,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후에는요,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자와 닉스, 현대차가 없다면 시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시장 이야기도 좀 드릴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신용미술 물량들도 많이 반영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컸던 시장인데 조금 이제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국면 같아요. 직전 고점에서 좀 저항도 받았겠다. 충분히 오른쪽 어깨가 좀 높게 만들어진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좀 조정 마무리 국면에서 우리가 좀 어디 쪽에 좀 포인트를 잡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어서 오늘 방송 진행 한번 해볼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종택 위원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방송이 방송 이후에 잠시 후 6시 30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방송 통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에 남겨진 단서들 추적해보는 시간이죠. 급등주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이죠. MTNW 명성욱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 대한 또 변동성 굉장히 컸는데요. 시작의 프로파일링 단서부터 바로 열어볼게요. 네, 단서 띄워주시죠.
네, 롤러코스터 장세 개인과 기관의 혈투로 오늘 단서를 네. 붙여주셨습니다. 외계 대처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오늘 단서 이렇게 또 붙여주신 거 수급적으로 또 어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지수 시장 변동이 크니까 네. 이제 투자가 좀 녹록치 않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지수는 8,00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승 종목은 거래소 기준으로 한 70여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정도 많은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조정의 모습. 물론 이제 오늘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이죠. 이런 시장에서 지금 수급 구도를 보면은 외국인은 뭐 계속 매도의 모습. 이제 어느덧 이제 5월 달도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되는데 외국인은 지금 5월 달에만 50조가 넘는 순매도의 모습이죠. 물론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곳에 좀 치중된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또 개인은 또 거꾸로 44조가 넘는 이런 순매수를 보입니다.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령 뭐 주가가 5만 원, 뭐 10만 원 이 정도 삼성전자 기준으로 당시에도 이제 외국계 증권사 재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5만 원대 전후의 바닥권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 겨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야 되는 자리였었는데 반도체 겨울이다 그러고 지금은 어때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치를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이런 공격적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성장형 펀드 지금 지수 강세가 전개되는데 국민 성장형 펀드가 이제 발매가 되고 조기에 또 이제 모집이 끝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성장형 펀드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거래소는 이제 일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IT 전반에 이런 종목으로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시총 상위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전반 이런 종목군들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민 성장형 펀드 이런 부분이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또는 로봇 이런 성장 섹터에 전개되니까 이제는 코스닥의 이런 등치 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몇몇 종목만 한번 간단히 봅니다. 화면의 차트는 지금 삼성전자의 일봉의 모습인데 화면에는 제 얼굴만 나가고 아직 차트가 안 나가네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오늘 장중 조정이 깊었지만 아직은 좀 위험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아직은 좀 더 반전이 전개될 수 있는 모습이고 또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마무리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해외 시장에서는 이제 메모리 쪽, 우리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이제 샌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표적으로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지만 미증시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는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이제 차트가 지원이 안 되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만 간단히 봅니다. 물론 이제 어제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요 지금 일봉의 주가인데 굉장히 고공행진하고요. 거래도 또 굉장히 많이 돼요. 이러면은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약간 무조건적인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무슨 대화가 거의 대부분 지금 주식 얘기잖아요. 또 반도체 얘기, 경계감이 많이 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해서 오늘 시장을 주도한 주도 섹터 프로파일링 단서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띄워주시죠. 네, 단서는요, 약세장 속에서 약진 2차 전지 ESS 이쪽입니다. 사실 투심 전반이 오늘 좀 난조한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이쪽이잖아요. 시장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대중관세 부과와 또 보조금 효과가 본격화되면은 우리가 이 배터리, 국내 배터리 업계 반사 이익으로 이제는 반도체에 뒤를 이을 주자로까지 봐도 되는 건지 기대감 어디까지 좀 키워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시장 보면은 물론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상당히 또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저조한 모습이었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전반이 세찬 반전. 물론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이제 흔들리는 와중에 바닥권에서 이제 반전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2차 전지 요거는 이제 그 고유가 구도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든지 글로벌 시장 전반에.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향 안정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가 부분은 약간 이제 고유가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전반이 긍정적으로 지금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 부분이 약간 좀 저조하다 그럴까? 산업 전반이. 그런 가운데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앞으로 상당히 이제 성장이 될 수 있고요. 어차피 지금 IT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에 냉각이 중요하듯 요 ESS 이쪽 부분과 관련된 냉각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우리가 봐야 되겠죠. 먼저 이제 차트로 몇몇 종목을 한번 봅니다. 지금 화면의 차트는 뭐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 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가령 뭐 하이닉스의 지금 월봉,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죠. 이런 걸 고려한다라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차트는 월봉이에요. 이거 뭐 대세 상승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눌려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 특히 또 북미향 ESS 관련 이런 매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다각도로 많이 진행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 그리고 국민 성장형 펀드, 이런 부분이 이제 성장주 섹터인 2차 전지, 물론 이제 반도체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아무래도 이제 등치가 크니까요. 두텁고 좀 여유 있게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종목을 보면은 뭐 양극재에서 이제 에코프로, LNF 전반이 다 비슷한 모습이겠죠. 지금 거래소 시장은 8천입니다. 2,500 전후에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은 8천이면 삼성전자가 이제 30만 원대 전후에 이런 모습. 근데 지금 에코프로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된 모습이죠. 물론 이제 저점에서는 조금 올린 모습인데 요거 월봉의 모습이고요. 일봉으로 보면은 한 4, 5개월 정도 조정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장주 섹터에 또 시총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 이런 에코프로와 같은 주식도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HBM, 고대역포 이런데 이제 그 삼성전기 같은 뭐 MLCC 이런 부분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함께 동시에 들어가는 게 이제 냉각 부분이죠. ESS 냉각 부분에 한중 NCS, 이 한중 NCS의 주가를 보면은 일단은 주가는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10% 뜨는데 물론 이제 한중일을 월봉으로 봤으면 월봉으로 보면은 이거는 뭐 신고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5월 달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 낙폭이 심화돼서 ESS 냉각 관련 대표 기업 한중이도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던 상황 속에서 모처럼 우리 2차 전지 쪽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성장주 또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도 관심 계속해서 유효하다 전략 내려주셨네요.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명성욱 의원이 컨택한 내일장을 주도할 프로파일링 섹터 단서도 열어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조정은 기회일까 로봇주 담아볼까 하네요. 예. 위원님, 제가 아는 로봇 중에 제일 유명한 로봇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그렇죠. 영상을 계속 올리던데 어제는 또 축구하는 발재간이 훌륭한 영상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뭐 북중미 월드컵에도 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그 대표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20만 원까지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에 늘 품던 질문, 조정은 기회일까를 로봇에도 붙여봐도 되는 시점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 지금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죠. 아틀라스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전반은 이제 이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뭐 우리가 제조업 전반의 생산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것을 대체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관심 있는 섹터. 지난주 목요일 날에도 출연했을 때 앞으로 이제 로봇 부분 상당히 긍정적이다 했는데 주초에는 한 2, 3일 정도 뜨고 지금 후반에 또 2, 3일 정도 또 전반적으로 눌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중 바닥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외바닥보다는 이중 바닥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요거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데 결이 좀 틀리지만 삼성전자의 요번에 이제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원만히 잘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런 노조 문제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로봇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삼성, 뭐 SK, 뭐 두산이라든지 뭐 LG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일상화되는 공장에 일상화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단계적으로 좀 더 좀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로봇 관련 전반의 종목에서 많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LG전자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 두산 로보틱스 이런 주식들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차트의 모습은 LG전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조정의 모습을 보였지만 한 일주일 전에 상한가 들어가고 이제 4거래일 조정의 모습.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조정을 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LG전자 전반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뭐 전부 다 로봇 관련 이슈잖아요. 그래서 LG전자의 주가도 지금 조정 모습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산로보 이렇게 보면 두산로보도 이제 한 3거래일 뜨다가 이제 2거래일 조정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주가가 좀 눌려있는 이런 시점에서 로봇이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은 바닥권을 잘 만드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뭐 삼성의 이제 레인보우 요런 것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3거래일 반전 그리고 2거래일 조정 모습. 그래서 로봇주 전반이 이하 뭐 로보티즈를 비롯한 전반의 로봇주들 전반이 바닥권의 모습을 잘 만들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국민 성장형 펀드 이런 부분에 성장주 섹터에 투자하는 이런 펀드의 성격을 고려한다라면 레인보우를 비롯한 로봇주 전반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 틀어주셨는데요. 지금 나가는 화면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공개한 이 축구하는 로봇 영상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네, 앞으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 보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들 점검받고 가보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요. 현대 오토에버부터 볼게요. 위원님이 지난주 소개해 주셨는데 벌써 26%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주셨고요. 사실 위원님 뵐 때마다 앞자리 바뀌어 있는 거 아닌가 기대감도 좀 커지는데 이 목표가 더 높여봐야 할 시점일까요? 현대오토에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그룹의 로봇 관련 이런 시스템 사업부 전반이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부분을 로봇으로 투자를 확대하면서 오토에버의 지금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죠. 시간의 관점이지만 아틀라스가 지금 2026년인데 2028년 대량 생산의 이런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요. 현대오토의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땐 물론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한 20%는 올라간다. 목표치는 달성이 됐어요. 근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서 지금 74만 원대인데 한 단계 더 둬야 한 85만 원에서 한 90만 원 선 이 정도는 무리 없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SIMT 볼게요. 소개해 주시고 한 달 만에 200%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매매가 좀 능숙하신 분들만 접근해라 예. 말해 주셨던 거 기억납니다. 예.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전략 업데이트 해주세요. SAMT의 주가는 물론 이제 반도체 기반이죠. 반도체 고대역폭을 비롯해서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IT 유통 관련 대표 기업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이제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은 공격적인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만 이제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시점에서 이 거래일 동안 한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간 조정의 모습인데 아직 상투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기술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전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런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은 변동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투자하는 접근 금지, 트레이더 관점에서 매매, 단기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SAMT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한번 반전이 나오면 19,950원까지 올라갔는데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SIMT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투자에 능숙하신 분들만 접근해보자 위원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2만 원 높게도 우리 볼 수 있다 이런 룸 열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원픽 관심주도 만나봐야겠죠. 위원님 오늘 현대차를 가져와 주셨어요? 예. 현대차 뭐 사실 뭐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죠. 이제. 네. 현대차도 이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굉장히 좀 뭐랄까 시대 흐름에 잘 적절히 잘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대차의 주가도 로봇 관련 이런 이슈로 이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틀라스의 대규모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업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히 목표치만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고점이죠. 시장에서는 지금 뭐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현실성 있게 한 20% 수준 단기적으로 한 80만 원 고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손절은 뭐 57만 원 정도로 현대차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뭐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종목이죠. 단기적으로 80만 원 가능하다. 목표가 80만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우리 현대차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과 이렇게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또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와 명성욱 위원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